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쉬운 삶을 살려고만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길 갈망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든 시기를 겪었다. 유난히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정주영 회장,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그리고 현재 성공한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도 아주 암울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은 적어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꿋꿋하게 이를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극심한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빈민촌 아파트에 살면서 힘든 생활고를 겪었고 학교에서는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계단에서 밀어서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우울하고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그의 어린 시절을 아주 끔찍함이라는 단어로 회고합니다. 영국 500대 부자로 선정된 6천억 자산가 켈리체 회장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사업이 망하고 10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슬퍼할 어머니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 위한 도전을 결심했고 많은 성공한 부자들을 연구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사업의 성공에 엄청난 부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부자들 중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먹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똑같이 길거리의 사람들을 봐도 신발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예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눈에 띄고 군대를 보낸 어머니의 눈에는 군복 입은 군인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죽기 살기로 돈 벌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켈리체 회장이 한식의 불모지였던 유럽 시장을 보고 도전한 것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목표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한다. 5천억 자산가인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책 생각의 비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써놓는 것이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또한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김승호 회장은 실제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사옥이라고 쓰고 출력해서 매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쓰고 사진을 붙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킨 겁니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목표를 시각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그 무서운 상상만으로도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실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수시로 목표를 이루었다는 상상을 하게 되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목표를 이룰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가 처음 등산을 할 때는 초행길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완주까지 험한 산세와 힘든 고비를 마주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완주해봤던 코스라면
전에 완주했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계속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완수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확실할 때 전력을 다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은 일단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 때문인데요. 이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한 일은 가급적 시도를 안 하고 싶어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도 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무조건 피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 손실회피 성향을 역행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내가 목표로 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손실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시각화 효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비의 믿음 정도로 치부해버리지만 이미 많은 부자들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하고 쓰고 붙이고 각인시키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그럼 꿈이 이루어지는 마법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세 번째, 독서를 생활화한다. 워렌 버핏은 매일 1500페이지씩 책을 읽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관련 책들을 독학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기도 했죠. 빌 게이츠, 앤드루 카네기 등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독서광입니다. 독서는 앞서 말했던 고난과 시각화의 효과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며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고 그들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하고 뇌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하는 사람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남들보다 큰 꿈을 목표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살에 투자 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11살에 시립도서관의 모든 책을 섭렵한 워렌 버핏이 어려서부터 투자와 사업을 성공했던 것도 독서의 힘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모두 독서를 생활화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들이 값비싼 시간을 써가면서 굳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독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로버츠 대법관의 인상적인 졸업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졸업연설자들은 대부분 행운을 빌어주고 덕담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의의 가치를 알게 될 테니까요. 또한 여러분이 배신당하기를 바랍니다. 신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때론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꾸준히 시각화하고 독서를 통해 수많은 명사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가 이들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꿀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